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세 번째 답사입니다. 2023년. 오늘은 꽃제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귀한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오셨네요. 코로나를 드디어 벗어나고 있다. 오늘 실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제 함께 이렇게 못 다녔는데, 우선 결성 지역에 귀촌하신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변화업체 우리 향교 스태프분들, 또 주혜진님, 또 주혜진님과 함께 오신 친구분들 어디 계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손세재 박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답사는 장희원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희원 선생님은 지금 아산 배방중학교에 근무하시고요. 이제 저하고 같은 지리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시고, 사사롭게는 또 제가 아끼는 저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쁘지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 말씀. 난데없이. 저는 윤병조 박사님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자였던 장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저는 아산 배방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저도 같이 지리학교의 길을 걷고 싶어서 지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질인데요. 제자가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건 정말 큰 자랑이더라고요. 네, 오늘 해변길 6코스예요. 꽃지에서 시작하는 해변길 6코스인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완주하려면. 근데 실제 이제 4시간 걷기가 좀 날씨도 이렇고 좀 힘이 들어서 일부 구간은 자동차로 좀 가고 해서 약간 단축을 해서 가겠습니다. 한 8km 정도 거리가 될 것 같고요. 8km. 보통 평지 8km를 걸으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평지는 아니고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시간 계산하면 3시간, 최소 3시간 그 이상 이 정도 이제 걸릴 것 같고요.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또 가볼 만한 그런 거리시니까 즐겁게 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스 안내해 드릴게요. 답사 코스. 네, 오셔서 가까이서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이 꽃지 해수욕장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쯤에 지금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유명한 데가 여기 아일랜드 리솜 그 여기 리조트 아시죠? 거기가 이제 그 밑에 있고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까지 자동차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까지 자동차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여기가 끝인데 여기까지 가니까 반은 안 되고 절반 될 것 같아요. 3분의 2도 좀 3분의 2이 좀 조금 넘을 것 그냥 같으네요. 편하게 절반이라고. 하여튼 절반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 거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여기부터 이제 걸어가도록 여기 꼭 가실 하겠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꼭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 대단한데 이거 걱정 마십시오. 이제 여기요 쌀 썩은요. 아, 거기. 여기 지난번에 네네. 지난번 답사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는 거기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황포항까지. 네. 그래서 이제 대략 일정은 쭉 한번 그 포스트들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병술만이라고 하는 이제 긴 방조제 거길 지나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샛별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난다리입니다. 백사장이 여기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서 여기도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숲길로 지나갑니다. 쌀 썩은 녀라고 하는 여기로 이제 다시 숲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숲길로 가는데 이건 임도예요. 임도라 이제 약간 이제 임도길이 약간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숲이 있다 말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황포라는 데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도는 접어주시고요. 꽃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꽃지 이름이 참 예쁘죠. 꽃지 해수욕장. 꽃이 많아서 그런 일이 붙었는지 어원은 뭐 확실하진 않은데 옛 지도에도 보면 꽃화자를 썼더라고요. 꽃화에다가 못지자 화지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꽃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사장이 아주 정말 멋지고요. 안면도 어딜 가봐도 이쪽 서해안에는 백사장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이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식사했던 그곳은 이름도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해수욕장.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 밑에 바람 아래까지 사실은 백사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제 끊어놓은 것이 뭐냐면 중간에 하천이 들어오면 거기가 잠깐 끊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욕장의 양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기 말입니다. 곳, 장산곳 하는 곳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끊겨져 있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 이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바닷가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이제 퇴적지형, 우리 또 지형학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장효원 선생님께 한번 바닷가 퇴적지형 사빈과 사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안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해안 지형인데 바다가 돌을 깎아서 만드는 지형이 있고 또 바다가 퇴적물을 옮겨서 쌓아서 만드는 지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퇴적 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 꽃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 용어로는 사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사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래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래사장이 전면에 있고 다음에 이 모래사장 뒤쪽으로는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들 많은 바람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람에 의해서 모래사장 뒤쪽으로 이렇게 큰 언덕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모래 언덕 한자로 바꿔서 사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안 퇴적 지형은 크게 사빈과 그다음 사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맙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저희 세자. 네. 그다음에 이제 꽃지 하면 또 유명한 데가 다들 아마 와보셨을 거예요. 저 입구에 있는 저 할미바위, 하라비바위 있잖아요. 바로 이제 침식되지 않고 남은 바위 산이죠. 섬입니다. 작은 섬.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침식 지형인데 파도가 센 곳에는 이제 저런 침식 지형들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백사장이 발달하고, 또 백사장 후면에 이런 이제 사구가 발달하고, 신두리 사구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여기도 크기는 작지만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나무가 덮고 있지만 얘를 파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고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요. 아주 먼 옛날, 역사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여기가 징검다리 같은 그 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그 섬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이렇게 모래가 떠밀려 오면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긴 처음에는 반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간척을 해서 이 뒤쪽을 다 막아서 저 뒤에는 모두 이제 간척한 육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활동, 자연의 활동 이런 게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좀 독특한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인공 구조물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작용,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모두 기억하고 있는 2002년에 꽃박람회 기억하시죠? 여기 꽃박람회가 있었던 이제 그 자리고,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꽃박람회 전시는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꽃으로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시장도 만들고 뭐 도로도 만들고 하느라고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방파제. 이제 그게 이 꽃지를 굉장히 크게 이제 훼손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인공 구조물과 또 해안지형 파괴, 우리 또 장희원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그 여기 꽃지 해수욕장의 그 꽃 박람회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수욕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다 편하게 구경하기 위해서 이 해수욕장 위쪽으로 그 도로를 건설을 했었습니다. 해안도로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해안도로는 이제 주로 사구 위에 올려져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구는 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구에 모래가 깎여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방파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가 바다로 유실되지 않도록 딱 막았던 거죠. 만약에 이제 모래가 유실되었다면은 도로는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진 겁니다. 왜냐면은 테니스 공을 벽에다가 던지는 거랑 모래사장에다 던지는 거랑 이제 그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모래사장은 그냥 공이 탁 떨어지고 천천히 이제 굴러 내려오는데 없네요. 자, 대신에 근데 콘크리트 벽에다가 테니스 공을 던졌을 경우에 그 힘이 그대로 반대로 받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파랑 에너지, 즉 파도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옹벽을, 그 방파제를 딱 때렸을 때 바로 이제 원래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사장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제 흡수되면서 가볍게 이제 물이 쓸려 나오는데, 방파제는 그 파도가 바로 벽에 부딪히면서 강한 힘으로 다시 그 아래에 있었던 모래를 싹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원래는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 모래들이 방파제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고 그 모래 안에 있었던 그 자갈들만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래사장, 뭐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했기에 그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네, 이를 다시 해결하고자 이 방파제 옹벽들을 다 제거하고 한 6년의 기간이 걸렸나요, 선생님? 4년 정도. 4년 정도 공사를 해서 그 자갈 위로 다시 이제 천연의 이제 그 모래가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테니스 공을 이 벽에다 던지면
뭐 거의 튀어나오지 않을 건데요. 이게 옹벽이라면 튀어나갈 건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앞에가 전부 옹벽으로 돼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도로도 유지하고 전시장도 유지하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한 2002년에 박람회를 했으니까 90년대 말에 했어요. 한 98년이나 9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계속 깎여 나가니까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지리학도가 보면 특히 돌도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동글동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몽돌해양이 되지만 걔들은 모래가 쓸려나간 뒤에 못 쓸려나가고 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막 날카로운 돌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뭐 지리학계에서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2016년 이때부터 이제 옹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걸쳐가지고 2020년에 이걸 다 없앤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없잖아요. 저 꽃지, 저 박람회장 앞에만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부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도 지금 이제 우리 이 해변길 코스 구간이 아닌데 거기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쉈는데 정말 놀랍죠. 2020년에 부쉈는데 2023년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싹 돌아오느냐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저절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모래를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자연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 모래가 어디서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 모래들의 공급지는 어디냐면 늘 육지입니다. 저 정도 굵기의 모래라고 하면 육지에서 하천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면도는 실제로 저 정도의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하도 나이를 먹어서 땅이 다 깎여 가지고 이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급되는 물질도 아주 얇은 애들만 나오겠죠. 점토질 이제 그런 것들만 나오고 얘들은 이제 밀물 썰물과 함께 이제 떠내려가거나 이동을 해서 잘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파괴를 하면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복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나마도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아마도 더 침식은 안 되겠죠. 그나마도 그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침식은 안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꽃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나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술만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만으로 가겠습니다. 종친회에서 2000 그러니까 여기 방파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분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냥 말로만 들은 얘기거든요. 평생 논농사를 너무 잘 지었었는데 여기 지금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계신데 뵌지는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염분이 바다로 침입을 해서 농사를 못 짓게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간척지가 아니고 안면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하고 멀지는 않은 논인가 봐요. 근데 그것도 무슨 같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큰 해안도로를 만들어서 방파제를 만들어 그 뒤로 놓고 그다음부터 농사가 안 된대요. 염분이 약간씩 들어온대요. 방파제 이후로 염분이 들어온다. 네, 방파제 만들고 여기 그러니까 사빙이 다 없어진 네. 물이 돌이 엄청 튀어나왔을 당시에 그렇죠. 네. 농사가 안 된대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뭐 당연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건 왜 그랬을까가 떠오르는 건 저도 그 없거든요. 당시에 여기 네. 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아닌 게 아니라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네. 날카로운 돌로 네. 다 있어갖고 해변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던 것도 그랬어요. 알고 있거든요. 네, 맨발로 다닐 수가 없었죠. 네, 맨발을 못 다녔죠. 근데 그때 논농사가 안 농사도 된다고. 안 됐다. 네, 논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겠지요? 이거 분명 연관성 있는 거죠. 우리 장현 선생님 혹시 뭐 짚히는 거 있으신가요? 이건 되게 중요한 숙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건 뭐 혹시 오늘 규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짙은 눈이 네. 그때 방파제 그때. 만들었을 때 농사가 안 된다고 네네. 그러고. 아 정말 재미난 사실. 아 재미나다가 안 되네요. 충격적인 사실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오히려 네. 염분 같은 게 안 그렇죠. 들어올 안 거라고 들어와야 생각하지만 되는데. 반대로 되니까 반대로 염분이 진짜 약간의 이해할 수가 염분이 없는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상이죠. 그 논으로. 네. 근데 아마도 거의 간척지일 가능성은 99%거든요. 간척 역사는 굉장히 길고 이따가 그건 지형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간척한 곳으로 바닷물이 침입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네, 일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만으로. 네. 답사의 묘미 돌발 변수라는 거죠. 병술만을 향해 가다가 여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서 있던 데가 요 앞은 아니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지형의 앞부분이었어요.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게 사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모래를 밀어 올려 가지고 만든 언덕이라는 이제 뜻인데 굉장히 높죠. 이 바람의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파 보면 굉장히 얇은 걸로 돼 있어요. 굵은 물질들은 이제 못 날리니까 얇은 물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역을 보여드리고자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에 지명이 병술안입니다. 병술안. 그러니까 옛날 병사들이 주둔하던 그런 곳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이제 뜬금없이 왜 안면도에 병사들이 주둔했느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삼별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이제 패배한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이제 진도에서 오래 머무르다가 진도도 결국은 버리고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강화도에서 진도까지 내려갈 때 뭐 수많은 배들이 이제 줄을 지어 갔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번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 어딘가 이제 기항을 해서 또 뭐 공급도 받고 이러고 이제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역사 기록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이 이 지명이 병술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갈 곳이 병술만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용어는 우리 전통 용어가 아니에요. 조선시대까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일제강점기에 붙은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병술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요 이름을 병술안이라고 불렀던 거 보면 이제 군대가 주둔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추측하는 거는 좀 무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동네에 가면 유황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황마지. 그러니까 삼별초군이 왕씨 가문 중에 이제 왕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 오고 왕이 나중에 왔겠죠. 터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맞이했던 곳이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중장리인데 유황마지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저 건너 요 산줄기 건너가 바다고요. 그 건너에 또 산줄기가 있는데 이 산줄기를 따라 쭉 나가면 꽃지해수욕장 끝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산 이름은 둔두리산이에요. 둔두리산. 그러니까 이제 주둔할 때 그 둔자예요. 군인들이 주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성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삼별초 관계가 있다는 게 이 향토 사가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의 이제 말씀이고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는 이 지형도를 보면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지도에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요. 아주 얇은 사구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 꽃지입니다. 이 지도는 안면도를 막기 전 지도예요. 1916년에 만든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면도가 보면 굉장히 날씬하게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엄청 체급이 커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가장 가까운 데는 바로 여기인데 병술만 안쪽하고 저쪽 천수만의 거리가 불과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면도를 옛날에 잘랐다고 하는 거 아시죠? 조선 인조 때. 그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자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지형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면에서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모두 모래로만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이. 그렇다면은 이 구간이 모래로 돼 있단 말은 이 구간 바로 저산이 옛날에 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 섬 뒤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었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의 작용으로 이런 언덕이 만들어지면서 육지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섬처럼 징검다리처럼 돼 있던 땅이 파도와 바람의 작용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런 이제 긴 반도처럼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백사장이 길어져서 이런 꽃지라 그러는 아주 명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자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병술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병술만입니다. 좀 전에 갔던 이제 병술안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요 앞에 바다 보이시죠? 잠깐 말씀드렸던 둔두리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꼬치의 끝이죠. 지도를 보는 게 나을까요? 꼬치의 끝이고 저 안으로가 쭉 이제 병술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안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맞이라고 했던 데는 이 병술만 백사장의 저 남쪽 끝, 그 안쪽이 이제 유황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삼별초군이 왔다고 하면 양쪽으로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쪽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침식을 막고자 하는 인공구조물, 역설적이죠? 인공구조물이 침식을 일으킨다. 이제 좀 전에 꽃지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막기 위한 인공구조물을 또 설치하기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캠핑장을 개설해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사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백사장과 이 모래언덕 사구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그 장치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보통은 있습니다. 우리 장희원 선생님이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장희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제 침식을 막기 위한 인공 구조물 보통은 이제 보통은 모래포집기와 그다음에 그로인이라는 인공 구조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해안 지형 관련해서 사빈과 사구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사구에서 이제 침식된다라는 거는 사구에 있어야 할 모래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저 대나무로 만든 저 인공 구조물, 나무로 만든 인공 구조물인데 저기다가 망사를 이제 끼워 놔가지고 바람에 의해서는 모래가 넘어올 수 있도록은 하는데 파도에 의해서 바깥으로 그 바다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구의 모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빈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그로인이라는 건데요. 그로인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자로 쭉 바다 쪽으로 이제 뻗어져 나가 있는 저 장치가 그로인입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다 아래까지, 해수면 아래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연안류라는 거는 이제 원래 파도라는 게 이렇게 저희 몸 쪽으로 바로 수직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바다에서는 물결뿐만 아니라 옆쪽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결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사빈의 모래들이 다 옆으로 쓸려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세로 기둥처럼 이제 눕혀놔 가지고 저 기둥 바깥으로 그 모래가 쓸려 나가지 않도록 모래를 잡고 있는 장치가 그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망사, 여기는 또 망사도 인공 구조물이네요. 근데 신도리나 이런 데 가보면 대나무를 아주 촘촘하게 꽂아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도가 빵 때렸을 때 파도의 그 에너지는 좀 약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이제 바람은 계속 불어 들어오니까 용벽을 쳐놓으면 바람이 이 수직절벽을 못 넘어가잖아요. 용벽을 치면 그때 이제 침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바람이 거길 통과하니까
계속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파란색이 망사예요? 이게 망사입니다. 네. 저것도 좀 아쉽네요. 저것도 이제 잘 관리하고 했으면 이제 좋은데 저런 것도 나중에 또 해양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저 그로인도 이제 뭐 우리 효원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뭐 부연을 하자면 파도가 계속 육질량에서 치잖아요.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가나요?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그럼 막 파도 에너지가 바닷가에 쌓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물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뒤에서 미니까 되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바닷물은 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파도가 셀수록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에너지가 큽니다. 동해안에 다음에 동해안 가시거든. 동해안은 바다가 깊어서 파도도 세고 그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번 생체 실험 꼭 해보세요. 동해안에 가서 파도가 빡 부서지는데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몸이 이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겠죠. 저항하지 말고 그냥 놔둬보세요. 한 10분만 놔둬보면 내가 쳐놓은 데 텐트에서부터 벌써 몇 미터 이동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안류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계속 바다를 따라 이동하면서 여기에 모래가 흩뿌려지면서 백사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그게 이 에너지가 세지면 쓸려나가겠죠. 계속 쓸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방파제를 원래 부숴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는 못 하잖아요. 이미 집도 들어서 있고 도로도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걔가 못 가게 다리 거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막 가던 에너지가 쟤한테 걸리겠죠. 그렇지만 옹벽을 쳐놓으면 또 큰 문제가 되니까 밀물이 되면 가라앉을 정도 그런 정도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옮겨진 이름이 없죠, 이것은. 이건 이제 뭐 우리말이 아닌데 얘는 이제 모래를 잡는다, 모래 포집기 이렇게 우리말로 쓰는데 그로인은 적절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술만은 이렇게 캠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그로인하고 이걸 설치를 한 이 모래 포집기는 이제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저 그로인은 설치한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술만을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또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황마지예요. 유황마지. 그러니까 삼별초에서 왕으로 추대한 왕혼을 맞이한 곳이다.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인데 마침 우리가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백사장을 따라서 왔잖아요. 근데 그 백사장이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이 아니죠. 옛날엔 그냥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다 갯벌이었던 겁니다. 이 지도에 보면 요 부분입니다. 갯벌 여기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막은 거예요. 여기를 막아서 지금 건너오신 그거고요. 이걸 막게 되니까 해안이 길어졌잖아요. 길어지니까 이제 백사장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 구조물이 자연지형을 성장시키는 뭐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중장리란 마을이 있거든요. 중장리 혹시 아시나요? 저 안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아주 작은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제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이 생겼으니까 이 해볼 만한 장사죠. 근데 안면도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여기 꽃지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만 막으면 이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육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걸어서 출발하던 그곳 거기 방조제 있었잖아요. 그 안쪽이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궁자 지명이 들어간 땅이 있어요? 궁자가? 궁방 땅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름은 남아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궁방전보단 안면도는 주로 목장. 서산만 해도 목장이 뭐 한 50여 개 있었다고 옛날 지도에 나오니까 아까 우리 설렁탕 대부분 먹은 게 그거예요. 그 곡이었다는. 설렁탕 먹은 게 그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연분 피해 입었다는 그 질문
이제 오면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 장희원 선생님이 또 그새 이 젊은 세대답게 아주 좀 찾아와 보셨습니다. 네, 아까 그 사구와 관련해서 사구 침식 이후에 염도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약간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구의 이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구 아래에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구는 지하수를 저장하고 다음에 그 바다에서 오는 물을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구가 침식이 되면서 그 지하수 저장고가 붕괴되고 다음에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구 뒤쪽에 있었던 마을에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벼농사나 아니면 밭농사 이런 게 죄다 한 2, 3년 동안은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구에서 나오는 물 먹을 수 있어요?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구 습지는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데가 신도리 두흥습지. 신도리 뒷면에 그 두흥습지 있잖아요. 그게 다 민물이잖아요. 민물고기도 살고 그럽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못 짓는다는 얘기가 네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아마도 바닷물하고 희석하면서 직접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했을 텐데 그 방어막이 붕괴되니까 바닷물이 직접 들어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의문이 풀리셨나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샛별해수욕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